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국발 뉴스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 마찰은 지수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번 주에는 2,450선에서 2,55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이벤트로는 단연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안정적일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점도표 변화를 통한 연준의 정책 스탠스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점도표 수정 여부를 주목할 것이라면서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연준 의원들의 연내 금리 정책 노선이 3회로 모아질 경우 시장의 단기 불확실성은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관세 부과 그리고 무역 마찰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ICT 품목 위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면서 현재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해서 2,490선을 지켜냈습니다. 지난 14일 종가가 2,49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해 2거래일 연속 2,490선에 머물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우려가 제기됐지만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요. 여기에 북한 리스크가 완화됨과 동시에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은 12억 원, 외국인은 1,638억 원 각각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596억 원 매도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06% 상승하면서 2,493.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리서치 기관이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의 성장성을 언급한 영향으로 외국인이 시총상위 제약업종에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228억 원, 기관은 625억 원 각각 매도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1,091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45% 상승하면서 894.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통신업, 은행과 증권 등이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음식료업과 의약품, 철강금속, 기계와 운수장비 등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화학과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0.78% 내린 255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과 네이버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보다 0.47% 오른 32만 4천 원으로 장 닫았고요. 셀트리온과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과 삼성물산 등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많이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순으로 매수세 크게 보였고요.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순으로 물량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상의 종목으로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네이버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처셀과 차바이오텍, 신라젠 순으로 물량을 많이 담았고 기관은 W게임즈, 컴투스, SM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티슈진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네이처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순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증가 기대에 따른 결과인데요. 경제지표 호조로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시추공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88% 상승한 62.3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공포와 백악관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3대 주요 지수는 주간으로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무역전쟁 공포가 여전히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올해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오르면서 24,946.51포인트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변동 없었습니다. 7,481.9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7% 상승하면서 2,752.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 약세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2% 오른 377.7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는 0.1%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34% 오르면서 7,164.14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0.29% 상승했습니다. 5,282.7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6% 오르면서 12,389.5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이렇게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 준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1.02%,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494.99포인트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9%의 낙폭을 시연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891.53포인트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양장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출발 예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0.35%로 파란불 켜면서 오늘 장 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4만 8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오늘 2.86%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2%대 웃도는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5만 3천 원에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종목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15%의 하락폭 시연해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4만 1,5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약세로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0.33%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44만 6,500원에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종목은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7%, 1.5%를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42만 원에 오늘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은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가는 80만 3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오늘 어떻게 개장할지 종목별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0.81%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종목은 1.44%, 1%대 웃도는 큰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반도체 종목은 0.87%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0.71%의 낙폭을 시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는 14만 5천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 종목은 강세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73%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7,600원에 오늘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CJ E&M 종목은 0.54%의 낙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92,0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GS홈쇼핑 종목은 0.97% 낙폭 시연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19만 4,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FA 종목 오늘 강세로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0.56% 상승폭을 시연해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6,2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젠백스 종목은 2.23%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9포인트 상승하면서 2,493.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032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억 원 순매수인 반면에 기관은 895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철강금속과 기계, 의료정밀과 운수장비, 유통업과 통신업, 금융업과 은행 등이 오른 반면에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전기가스업과 운수, 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0.78% 내린 255만 7천 원을 기록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0.22% 올라 8만 9,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0.47% 올랐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실망감에 장중 하락 전환했던 현대차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내외 이사 승인 등에 그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09% 올랐고요. 기아차가 0.62% 상승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88% 내렸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 계획으로 상승했던 LG화학이 1.31% 올랐고 네이버가 올해 이익 둔화 전망에 2.32% 떨어졌습니다. 포스코와 KB금융, 삼성생명 등이 1% 이상 올랐고 SK가 2.45%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최대 복합화력 공사 수주 소식에 1.9% 상승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중국 롯데마트 메가 기대감에 2.92% 올랐습니다. STX 엔진은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이골드 8호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438개, 하락한 종목은 377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포인트 상승하면서 894.4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09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30억 원, 기관은 702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 담배가 6.81% 상승했습니다.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인터넷과 통신장비, 제약과 의료정밀기기 등이 오른 반면에 반도체와 IT 부품, 비금속, 화학과 기계장비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92%와 0.8%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1.88% 올랐으며 컴투스가 4.2% 상승했습니다. 네이처셀이 FTSE 지수 편입 수혜 기대감으로 15.19%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상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와 CJ ENM, 포스코 캠텍과 펄어비스, 로엔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내렸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에 6.7% 올랐습니다. 또한 이디오와 수성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상승한 종목은 574개, 하락한 종목은 581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8원 오른 1,066.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인트로메딕입니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인트로메딕이 3조 원 규모의 중국 의료 보수교육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최근 인피나 코리아와 중국 의료 교육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인피나 코리아는 중국 이거우 영상정보 네트워크 과기 유한회사와 의료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기 운영자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 콘텐츠를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 가져와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피나 코리아와 이거우의 계약 기간은 20년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인트로메딕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 켰었지만 이내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1.04% 밀리면서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상반기 실적 부진 우려 기대감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LG이노텍에 대해 상반기 실적 발표 전까지 추정치가 하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 17만 3천 원과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매수 시기는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G이노텍의 1분기 매출액은 1조 8,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오르고 영업이익은 459억 원으로 3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LG이노텍의 1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하향 조정한다며 이는 북미 고객 사양 카메라 모듈과 기판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LG이노텍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0.77% 하락하면서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STX 엔진입니다. 유암코의 인수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에 STX 엔진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TX중공업은 앞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주주인 STX엔진은 유암코에 매각될 예정인데요. 유암코는 작년 12월 STX엔진의 보통주 70.24%와 우선주 16.8%를 매입하는 인수합병 계약을 STX엔진과 체결했습니다. 총 인수 금액은 약 1,852억 원입니다. 네, STX엔진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앞서 16.68%까지 상승폭 넓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에는 11.85%까지 오르면서 1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이 대규모 교환 서체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전날 롯데쇼핑은 다음 달 4일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5년 만기 EB 3,036억 원을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교환 대상은 롯데하이마트의 주식 344만 6,812주입니다. 이는 롯데쇼핑이 보유한 롯데하이마트 주식의 약 22.96%로 전체 유통 주식의 14.98%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네, 롯데쇼핑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5%까지 밀리면서 현재 3,500원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2만 5,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설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27.44포인트 내린 21,676.5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설이 일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증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보다 9.25포인트 오른 11,027.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개장한 각권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전환한 뒤 1,950선 근처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장 마감을 30분쯤 앞두고 가파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1.23포인트 내린 3,269.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양장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한편 오늘은 파란불 켜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491.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15%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893.0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상승세의 큰 업종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2%대 웃도는 상승세 시연해주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그나마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구 산업 종목이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16.29포인트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50원 올라주면서 2,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아제강 종목은 6.64%, 6%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5,400원 주가 상승했는데요. 8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양철관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6.3%, 6%대의 웃도는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5원 올라주면서 1,2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휴스틸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4.87%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650원 올라주면서 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국제강 종목도 현재 강세 흐름을 월요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창고 업종도 현재 구간에서 상승세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0.52%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대한해운 종목이 3.27%, 모처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웃도는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대한해운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28,4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 종목이 0.66%로 빨간불 켜줬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라주면서 1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 종목도 0.98%의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올랐습니다. 4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섬유의복 업종이 0.42%의 상승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인디에프 종목은 8.46%의 상승폭 현재 기록해주면서 오늘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신원 종목이 3.56%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5원 올라주면서 2,765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비스타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2.74% 빨간불 켜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원 상승해주면서 3,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원우 종목도 현재 강세입니다. 1.49% 상승폭 시연해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650원 올라주면서 44,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2.34%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코스피 시장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태원물산 종목이 4.4%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70원 빠져주면서 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3.49%의 낙폭 시연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5,500원 빠지면서 1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기가스 업종 0.65%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중에는 예스코 종목이 1.53% 하락폭 시연해주면서 현재가 41,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96%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46,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종목은 0.12%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장 초기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255만 5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1.22%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 연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올랐습니다. 91,1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2%대 웃도는 낙폭 시연해주면서 현재 2.13%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지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주가는 13만 8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09만 9천원으로 오늘 장 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도 오늘 큰 낙폭 보여주면서 장 열었습니다. 3.49%, 3.5%에 가까운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월요일 장을 연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5,500원 빠졌습니다. 1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0.62%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원 빠져주면서 3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5% 하락한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늘 네이버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79만 8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 큰 코스닥 시장 업종별 모습입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이 1.36%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JST나 종목이 홀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59% 큰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9,8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목재 업종은 0.93%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항제지 종목이 5.05%, 5%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원 올라주면서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육물산 종목도 현재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79%의 상승폭 시연해주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올라주면서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세 큰 업종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10%에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9.02%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의 약세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 네이처셀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2,700원 빠져주면서 현재가 49,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C피드 종목도 현재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5.1%, 5%대 웃도는 파란불을 켜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0원 빠졌습니다. 3,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생명자원도 현재 2%대 웃도는 약세를 시연해주는 모습입니다. 2.63%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40원 빠져주면서 5,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업종도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64%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 인터넷 업종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사람인 HR 종목이 2.24%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현재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빠졌습니다. 2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24 종목이 1.96%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J E&M 종목이 0.11%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92,6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은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4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65만 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로엔 종목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0.09%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하락하면서 11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팜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2%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50원 빠져주면서 4만 4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각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큰 폭의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은 오늘 팔자 기준으로 돌아섰는데요. 먼저 개인이 319억 원, 기관이 74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은 373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5억 원, 외국인은 11억 원가량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43억 원가량 사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871계약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1235계약, 기관은 628계약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오리온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리온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5,907억 원, 영업이익은 903억 원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딜러의 구조조정 이슈로 러시아 법인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중국과 국내 법인의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고 또 베트남 법인의 판매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중국과 국내 법인 그리고 베트남 법인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법인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3,199억 원, 영업이익은 50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사드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 시점 차이로 이연된 춘철 주문 물량 반영, 그리고 3월 체리 큐티파이와 딸기 초코파이 등 신제품 출시 효과에 기인할 전망입니다. 국내 법인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858억 원과 23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꼬북칩과 오징어 땅콩 등 스낵류, 가외형 스낵류가 외형 성장을 견인해주는 가운데 매출 증가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베트남 법인도 이란 껌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감자칩과 투니스 등 스낵류와 초코파이, 카스타드 등 파이류의 판매 호조세로 양호한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오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14만 원을 유지해줬습니다. 오리온의 연간 매출액은 2조 2,0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7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 여파로 2017년 전분기 중국 법인의 판매 실적이 저조했음을 고려하면 올해 매분기마다 기저 효과가 존재할 전망입니다. 국내 법인도 작년에 역성장에서 벗어나 올해는 꼬북치 캐파 증설 및 파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성장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중국과 국내에서 견과류, 영양 간편식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기여도는 미미하겠지만 중장기 측면에서 신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제과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오리온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오리온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거래일 동안 큰 폭의 오름세 보였던 오리온이었는데요. 현재는 0.8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00원가량 밀리면서 1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리온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진정한 지주회사로 변신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하시죠. 네, 리포트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에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법에서는 금융계열사가 소유 목적으로 비금융회사 지분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소각이 지속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이 1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이나 타 계열사가 일부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또한 주요 자산 매각 과정에서 매각 차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전망이라는 설명입니다.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를 위한 현금성 자산 확보 과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기획의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한 것 이외에도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한화종합화학의 지분과 서초동 사옥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삼성물산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20%는 1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서초동 사옥 역시 장부가액은 5,600억 원이며 지난 2월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7%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4.3%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시가총액이 2016년 말 대비 각각 39.8% 그리고 200% 늘어났는데요. 삼성전자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이 2,686억 원에서 4,528억 원으로 향상이 됐지만 삼성물산의 현재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리포트에서 삼성물산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차익의 발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도 삼성물산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산 매각 과정에서의 차익 발생 등으로 좋은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현재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삼성물산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가 13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삼성물산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아이센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장착 준비 중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지 함께 리포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는 국내 1위 혈당 측정기 업체인데요. 최근 국내 혈당 측정기 분야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2월 27일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의 연속 혈당 측정기 가디언 커넥트 시스템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던 건데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메드트로닉이 처음 개발해서 199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 수치와 혈당 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기기로 매번 체열을 해서 혈당을 제하는 기존 측정기보다 환자의 사용 편의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소아 당뇨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확대되는 소모성 재료에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가 포함돼서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센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 임상을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올해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부진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26억 원, 영업이익은 15.1% 증가한 264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의 경우 전분기 대비 6.1%가량 증가한 381억 원,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5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개선기는 아마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아이센스 종목의 목표 주가를 3만 5천 원으로 12.9% 정도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역시 매수를 유지해줬습니다. 역시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또한 올해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올해 연속 혈당 측정기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작년에 부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아이센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로 내용 확인해 본 아이센스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성장을 동력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86% 빨간불 켜주면서 29,45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아이센스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이지바이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성장이 지속될 2018년이라는 긍정적인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의 실적과 올해 실적까지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의 2017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추정치인 225억 원을 하회한 수치인데요. 기말 돈가가 3,875억 원까지 하락하면서 양돈 부문에서 생물자산 평가 손실 163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양돈 업체들이 연말부터 돈육 대표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겉가죽을 제외하는 박피에서 털을 제외하는 탕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불안이 일시적으로 야기되면서 돈가가 예상보다 크게 급락했는데요. 돈육 가격이 반등하면 다음 분기에는 생물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또한 사료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금은 정다운의 호조로 영업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마니커는 기말 6개 가격 하락으로 14억 원의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부진했던 2017년 4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의 2018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229억 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돈의 경우에는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올 1분기에는 돈가 상승에 따른 생물자산 평가이익 역시 기대가 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양돈 영업이익은 20.3% 증가한 502억 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료의 경우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사료첨가제 법인 인수 효과 또한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내 경쟁 지속에 따라 육개의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고마진의 오리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수준의 가금 영업이익 정도는 가능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이지바이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 또한 9,500원을 유지했습니다.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양돈 부문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캐시카우인 사료의 수익성 유지 또한 저평가 국면의 밸류에이션 등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의 분기 실적 악화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투자 포인트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지바이오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시죠. 네, 네 번째 종목 이지바이오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현재 1% 넘는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08% 밀리면서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지바이오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바이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들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도원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노포커스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가 신약 사업 진출 소식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포커스 현재 4.98% 오르면서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소 개발 전문 기업인 제노포커스가 효소 기반 바이오 진약 및 마이크로비옴 신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자체 발굴한 마이크로비옴 유래 효소를 이용해서 각종 염증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체 효능 평가를 마쳤으며 작년 말부터 신약 개발 목적으로 공인기관과 IBD 반려견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상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DB입니다. DB가 과거 매각했던 IT 전문 기업인 FIS 시스템을 다시 사들인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현재 11%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79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핀테크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DB는 지난 16일 IT 사업 시너지 확보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FIS 시스템 지분 100%를 BKANG로부터 인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수 주식수는 총 20만 주로 양수 금액은 약 950억 원입니다. DB그룹은 201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인수를 계기로 핀테크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현재 1.78% 오르면서 4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한중 관계 회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1일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3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의 성장세를 보였다며 중국인 인바운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내 면세점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오늘의 개장 특징주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이 철강 관세 우려가 이미 반영됐다는 증권사의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현재 7.4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9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증권은 미국 유정관 수요 고려 시 관세 부과 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 미국 가격의 상승이 기대가 되며 결국 세아제강의 미국향 수출도 재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종목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광토건 종목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7.4%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동시에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 3,050원 올라주면서 14,00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선도전기 종목은 21.43% 역시 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240원 올라주면서 6,8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 종목도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13% 무려 8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600원 올라주면서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구산업도 오늘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13.57% 상승해주면서 2,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룩스 종목이 8.33% 하락해주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큰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12,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 종목 8.32%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전환해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490원 빠져주면서 5,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STX 중공업도 현재 약세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7.59%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70원 빠져주면서 5,72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KTB투자증권 또한 4.55%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4%대 웃도는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5,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13%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10원 올라주면서 7,9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JST나 종목은 11.81%의 상승폭 시현해줬습니다.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60원 올라주면서 9,9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원개발 종목은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7.9%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45원 올라주면서 5,23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메이지 종목이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96% 올랐습니다. 370원 오른 5,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종목이 28.94%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050원 하락하면서 4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ED 종목도 오늘 약세 전환했습니다. 20.21% 낙폭이 매우 깊게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90원 빠지면서 1,145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스킨앤스킨도 오늘 약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9.25%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주가 86원 빠졌습니다. 84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테크놀로지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8.54%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었는데요. 540원 하락하면서 5,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파월의 첫 인상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일 결정될 연준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점도표를 통해 제시될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기존 2017년 12월 점도표에서는 2018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3차례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제시할 점도표를 통해 리포트에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몇 차례 인상될지에 따라 벌어질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3차례 미만일 경우입니다. 2017년 연말 보다 경기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국의 단기 경기 모멘텀 둔화가 중장기 경기 사이클 및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일드 갭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 상승하면서 증시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준의 연내 3차례 미만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연내 3차례 미만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내 3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컨센서스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안정적 고성장 컨셉이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IT와 금융, 헬스케어 섹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1분기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업종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증권과 미디어 등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의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작년 기준으로 2.5% 하락, 2월 말 대비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0.6%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연내 3차례 초과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2월 중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시 가격의 조정보다는 인플레 헤지 대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재 및 산업재 섹터와 같은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짚어내고 있습니다. 단 시클리컬 업종의 매출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2, 3분기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의 민감도가 중요한 상황이라고까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경기 확장의 확산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시클리컬 업종의 할인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시클리컬 중 할인율이 높은 조선과 건설 등을 선택해 할인율 하락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모습까지 전망해 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